안녕하세요.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 신성진입니다. 사람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가 다 다른데 그것이 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 어떻게 바꿔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하고 같이 또 공부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머니프레임이라고 아주 예쁜 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4년 정도 공부를 해서 쓰는데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똑같이 돈을 버는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돈을 좀 벌면 잘 산다? 이런 방식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고 제가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부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이 머니프레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좀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14년도에 재무심리라는 걸 이제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게 재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관련된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들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막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충 써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고 출판사하고도 얘기하다가 이런 책 못 냅니다. 제가 이번에 7번째 책인데 그런 수모도 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머니프레임이라는 컨셉을 제가 잡게 됐고 이 컨셉으로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출판사 까칠한 출판사 대표님도 되게 괜찮다 그러고 좋겠다 그러고 저도 좀 이제는 좀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이 돼서 이제 책으로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작년 말 올 초에 나오려고 했던 책이 계속 좀 수정하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머니프레임이란 돈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인 구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개인들이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머니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부모들로부터의 영향, 그다음 개인적인 어떤 큰 투자 실패라든지 부도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머니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잘하려면 사랑, 남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부부생활을 잘하려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잘 다루고 관계를 좋게 지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 맺고 사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근데 돈 공부 안 하니까 돈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사고만 안 치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하고 하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전쟁 후에 대한민국이 460배를 성장했니 500배를 성장했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가난하거든요. 왜? 부채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버는 돈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공부가 안 되면 부채 때문에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이나 가정을 이루는 거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이 된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직업 선택도 잘못하고 또 인생 설계도 잘못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과거보다 돈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돈 벌면 은행에 저축하면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1%대니까 저축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상품이 복잡해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가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답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늘상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돈 공부하는 분야를. 하나는 벌기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장수 시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벌기와 관련된 공부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쓰기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좀 적게 벌지만 알뜰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내가 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다룰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책을 좀 읽고, 요즘에 유튜브 좋은 방송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나눔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눠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나눠서 문제거든요. 적절하게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해나갈까, 이 네 부분들이 있는데,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기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 각각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있고요.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더 많은 책들을 보고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코치를 만나서 코칭을 좀 받아서, 이게 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트레이닝을 좀 하기도 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공부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 그게 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돈 벌기를 진단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돈 버는 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그게 내 또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있는지 적게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진단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건 뭐 그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는 분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버는 것의 개수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300만 원을 버는데 주말이든 야간이든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말에 뭘 해서 조금만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개수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버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내가 60까지 벌 수 있느냐, 70까지 벌 수 있느냐, 80까지 벌 수 있느냐,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이 100세까지 계속 강의하면서 돈을 버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버는 크기를 더 키울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키우기는 힘드니까 월급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또 벌 게 뭐가 있냐라고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것도 좀 힘들지만 내가 버는 기간을 더 길게 하면 내 평생으로 봤을 때 더 소득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면 나는 이제 돈을 더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해 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또 벌기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뭐 이런 분들, 지금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워낙에 평소에 버는 돈들은 저축하고 뭐 가족들 생활하고 이런 데 쓰고, 여행을 가고 싶다. 그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때 잠깐 생각하시면 좋은 게, 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기고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기고를 하면 원고료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글을 쓴다는 게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고통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재밌어 하는 일 가지고 약간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를 또 키워나갈 수 있으면서 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걸 하면서 내 목표를 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고들 좀 하면 또 버는 게 그렇게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죠.